순박하게만 보였던 캄보디아 며느리. 시골 마을에서 7년의 희생은 연기인가? 인력 모집책이에요. 저 여자가 우리 청년들을 팔아넘기려 한다고요. 충청도의 작은 마을. 마을 회관 앞에 30여 명의 주민들이 한 여자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경찰 불러!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 캄보디아 조직이랑 연결돼 있다며? 그 중심에 선 여자의 이름은 김순희. 32살.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지 7년째 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청년 12명의 이력서 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뉴스에 나왔잖아. 저 여자 말 듣지 마. 우리 애들을 지켜야 해. 한 명의 여자, 두 개의 얼굴. 최근 마을 사람들이 본 순이는 청년 12명의 이력서를 몰래 수집하고 있는 캄보디아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행동. 확대되고 있는 캄보디아의 인력 납치 사건은 그녀의 행동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납치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 당신 캄보디아 사람이잖소. 그녀가 6개월 동안 밤마다 컴퓨터 앞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12명의 이력서를 모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정말 범죄자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잠시 후 여러분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순희, 32살.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7년 전 어린 남매들을 뒷바라지하며 다 키우고 난 후 그녀는 25의 나이로 한국으로 시집왔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마을. 인구 200명도 채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날 순이는 낯선 땅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따뜻했습니다. 한국 생활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가 제 집이에요. 순이는 악착같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사일을 도왔고 밤에는 한글책을 펼쳤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3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동네 사람들도 챙겼습니다. 남편 민수는 과묵했지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좋아했습니다. 순이는 정말 착하고 부지런해. 우리 마을에 복이 들어왔어. 어르신들이 밭일을 부탁하면 순이는 달려갔습니다.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 돌봐주었습니다. 마을 청소가 있는 날이면 누구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순이는 이 마을을 사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지만 이곳이 이제는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이제 완전한 마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6개월 전부터 순이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순이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빛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남편 민수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매일 밤늦게까지 뭐해? 컴퓨터만 보고. 순이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최소화했습니다. 여보, 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무슨 준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비밀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조차 몰랐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낮에는 순이가 마을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이는 청년 준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준석아, 잠깐 시간 있어? 네, 누나. 무슨 일이에요? 순이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력서 좀 써줄래? 이력서요? 왜요, 누나?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믿고 써줘. 누나가 나쁜 짓 하겠어? 준석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순이를 믿고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학력, 경력, 특기, 희망하는 직종까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순이는 그렇게 마을 청년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총 12명. 마을에 남아있는 모든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누나, 이거 왜 받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비밀. 청년들은 의아해했지만 평소 친절했던 순이 누나를 믿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순이는 그 이력서들을 집에 가져와 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비밀이에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왜 모았을까? 정말 인력 모집을 위해서였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청소를 하다가 서랍에서 이력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순이야, 이게 뭐니? 아, 어머니. 그건 제가 좀 필요해서요. 왜 필요한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비밀이에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순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가장 친한 이웃에게도. 왜 비밀로 했을까요? 사실 순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이 마을에 왔을 때만 해도 마을에는 활기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었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올해 초 이웃집 청년 준호가 큰 짐 2개를 들고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정말 가는 거니? 엄마, 나 서울 가야겠어요. 여기선 미래가 안 보여요. 준호야, 그래도 여기는 우리 고향이고 핏줄은 너 하나뿐인데 일자리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순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이의 표정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 달에 한두 명씩 청년들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경수는 부산으로, 영민은 대전으로, 재훈이는 인천으로. 5년 전만 해도 30명이 넘었던 20, 30대 청년들. 이제는 단 12명만 남았습니다. 마을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5년 전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어 2년 전에 폐교되었습니다. 놀이터에는 녹슨 그네만 덩그러니 남아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슈퍼마켓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을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2번만 다녔습니다. 아침 7시, 낮 2시. 마을 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다 우리 마을 완전히 없어지겠어. 청년들이 다 떠나니까 학교도 문 닫고. 이게 무슨 꼴이여. 우리 죽고 나면 이 마을은 어떻게 되는겨. 순이는 회관 청소를 하다가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한숨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순이는 마을을 사랑했습니다.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고 이 사람들이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아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마을에 붙잡아둬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내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8시. 마을 곳곳의 집에서 TV가 켜졌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인력 불법 모집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강제 노동을 시킨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용의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 높은 급여, 좋은 근무 조건을 내세워 청년들의 이력서를 모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을 선별해 캄보디아로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3명입니다. 뉴스를 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이가 캄보디아 사람인데. 청년 준석은 식사를 하다 멈췄습니다. 누나가 우리 이력서를 모았는데. 마을 이장 며느리 영숙은 TV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이상한데? 1명, 2명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 증거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순이는 캄보디아 출신입니다. 뉴스 속 범죄 조직도 캄보디아였습니다.
둘째, 순이는 청년 12명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범죄자들이 이력서를 수집했다고 했습니다. 셋째, 순이는 비밀리에 일을 진행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타이밍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순이가 이력서를 모은 것이 6개월 전, 뉴스 속 사건이 벌어진 것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순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즉시 남동생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나야. 누나, 무슨 일이야? 철수야, 이상하지 않아? 우리 마을 순이 말이야. 순이? 그 캄보디아에서 온? 그래. 그 여자 요즘 행동이 수상해. 청년들의 이력서를 몰래 모으고 있어. 그게 왜? 오늘 뉴스 봤어? 캄보디아 인력 모집 사건. 설마. 누나 말 들어보니 뭔가 수상한데? 타이밍도 딱 맞고. 혹시 우리 청년들을 팔아넘기려는 거 아닐까? 전화를 끄는 영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분명 그럴 거야. 7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소문은 그날 밤부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뉴스 봤어? 봤지. 캄보디아 인력 모집 사건. 순이가 혹시? 마을은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순이를 옹호했습니다. 에이, 순이가 그럴 리 없어. 얼마나 착한 애인데. 7년 동안 얼마나 마을 사람들한테 잘했어. 마을 일이라면 언제든지 앞장섰는데. 그런 애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의심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게 다 연기일 수도 있지. 7년 동안 우리 믿음을 쌓은 거라고. 그래야 이력서도 쉽게 모을 수 있잖아.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게 제일 무섭다니까. 증거도 너무 명확해. 캄보디아 사람 이력서 수집, 비밀스러운 행동, 시기까지 딱 맞고.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한데? 마을 회관에서의 대화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마을의 범죄자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을. 순이는 집에서 남편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오늘 청년들한테 이력서 다 받았어요. 그래? 고생 많았어. 이제 준비 거의 끝났어요. 조금만 더 정리하면 모두가 깜짝 놀랄 거예요. 민수는 부인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이가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몰랐지만 분명 좋은 일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팔아넘기려던 것일까요? 6개월 동안 밤마다 컴퓨터 앞에서 한 일은 범죄 조직과의 연락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일에는 숨겨진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장 며느리 박영숙의 시기심이었습니다. 영숙은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을 이장이고 남편은 면사무소 공무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 살고 가장 좋은 차를 몰았습니다. 영숙은 시아버지가 마을이장으로 마을에 헌신하고 남편이 공무원으로 나라에 봉사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내가 이 마을에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숙은 내가 부탁하는 일은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영숙에게 하는 부탁에 대해서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순이가 오기 전까지는 더욱 그랬습니다. 5년 전 마을 회관에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영숙에게 부탁했습니다. 영숙아, 미안한데 내일 마을 회관 대청소 일손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에이, 저 바쁜데요. 다른 사람한테 시키세요. 어르신들은 더 이상 부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마을에 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순이에게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청소뿐 아니라 마을 회관에 수시로 들러 어르신들 간식거리를 챙겨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밭일을 부탁하면 순이는 달려갔습니다.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 돌봐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웃는 얼굴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정말 착하고 부지런해. 외국에서 왔는데도 금방 적응하고 기특해. 우리 마을에 순이 같은 며느리가 있다니 복이야.
영숙이도 순이 좀 배워야 하는데. 마지막 말이 영숙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의 시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칭찬이 쌓일수록 영숙의 시기심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영숙은 순이를 만났습니다. 순이야, 너 요즘 청년들 이력서 받는다며? 영숙의 목소리는 쌀쌀 맞았습니다. 네, 언니. 제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요. 뭔데? 무슨 일인데 이력서를 받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직은 비밀이에요. 비밀? 수상한데. 뭔 일을 그렇게 비밀로 하고 그래?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또 칭찬받으려고 뭘 하려는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그리고 캄보디아 인력 모집 뉴스가 나왔을 때 영숙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거다. 순이를 마을에서 몰아낼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영숙은 즉시 남동생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날 밤부터 마을 전체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순이는 7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이제 드러난 거지.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영숙이한테 들었어? 들었지. 순이가 청년들 이력서 몰래 모았대. 캄보디아 사람이잖아. 혹시 그 뉴스랑? 에이 설마. 뉴스 안 봤어? 요즘 캄보디아로 사람 팔아넘기는 거 난리 아니야.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력서를 모았다는 단순한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왜곡되었습니다. 순이가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팔아넘기려 한대. 돈을 받고 인력 모집을 하는 거래. 조직이랑 연결되어 있대. 7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오전 10시. 순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을 보러 슈퍼에 갔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계란을 카운터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돈. 네? 돈 내라고. 바빠.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이것저것 물어보며 친절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순이야? 오늘 뭐 해먹을 거야? 요즘 남편은 잘 지내? 항상 이렇게 말을 걸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상한 느낌에 얼른 돈을 내고 나와 마을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아는 아주머니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다가가자 두 분은 갑자기 대화를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들. 순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고개만 까딱하고는 재빨리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이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순이야. 쯧쯧. 겉으론 착한 척하더니 우리 마을 청년들을 팔아넘기려 했다며? 무서워서. 조심해야겠어. 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년들을 팔아넘긴다고?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는 순이를 보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누군가는 길을 건너서 멀리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 민수가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너 요즘 청년들 이력서 모았지? 네, 그게 왜요? 순이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 내가 그 이력서로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팔아넘기려 한다고. 순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람들이 다 믿고 있어.
어제 뉴스에 캄보디아 인력 모집 사건이 나왔거든. 사람들이 너를 의심하고 있어. 왜요? 내가 왜?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캄보디아 사람이고 청년들 이력서를 모았고 비밀로 했잖아. 타이밍도 딱 맞고. 사람들이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순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닌데.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순이는 그동안 준비했던 일의 자초지정에 대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순이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오후 3시, 순이는 이장댁을 찾아갔습니다. 손을 꼭 쥐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장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당신?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언니, 이장님 계세요? 잠깐 말씀 좀 드려야 해요. 이장님은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나. 언니, 제발요. 오해예요. 제가 설명 좀. 영숙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안에서 이장이 나왔습니다. 순이가 왔다고? 들어오게 해. 이장은 거실로 순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장은 팔짱을 끼고 순이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순이, 그럼 왜 청년들 이력서를 몰래 모았소? 그건 설명할게요. 저는 마을을 위해서 청년들을 팔아넘겨서 마을을 위한다는 거요? 아니에요.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정부에 제안서를 내려고. 이장이 손을 들어 순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증거가 있소? 아직은 없지만.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말을 믿어?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 당신 캄보디아 사람이잖소. 뉴스에 나온 그 사건도 캄보디아 조직이었소. 이력서도 똑같이 모았고 타이밍도 딱 맞고.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믿으라는 거요? 이장님, 저는 정말. 나도 당신을 7년 동안 봤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이번 일은 증거가 너무 명확하오.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증거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소. 순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장은 순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영숙이 확신에 차서 말한 것들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이장댁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이가 이장댁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이를 피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 앞 게시판에 누군가 큰 포스터를 붙여놨습니다. 인력 모집책 조심하세요. 우리 아이들 지킵시다. 그 아래에는 순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붙인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포스터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순이는 공식적으로 마을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순이에게 가해진 핍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마을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이는 밭에 나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을 걷는데 저 앞에서 김씨 아주머니와 박씨 아주머니가 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들. 순이가 예전처럼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순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돌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 온다. 빨리 피하자. 두 분은 길을 건너 멀리 돌아갔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순이와 함께 김장을 담그고 밭일을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순이는 슈퍼에 갔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 라면 2개하고 계란 1판 주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물건을 집어 던지듯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이것밖에 없어요. 네? 저기 선반에 많은데요? 그건 다 예약된 거예요. 당신 줄 거 없어요. 그럼 내일 올게요. 내일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주인 아주머니는 순이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순이는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요일, 순이는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택배를 보내려고 우체국을 방문했습니다. 아저씨, 택배 보내러 왔어요. 우체국 직원은 순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당신 택배 안 받아요. 네? 제 가족에게 보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안 받아요. 돌아가세요. 그게 어떤 물건인지 알고 내가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잖아요. 왜요? 저도 마을 사람인데. 암튼 저는 못 받겠으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요. 이상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순이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을 위해 6개월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요일, 가장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순이에게 이력서를 준 바로 그 청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준석이 찾아왔습니다. 누나, 제 이력서 돌려주세요. 준석아, 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위해서? 우릴 팔아넘기려고 했으면서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누나가 캄보디아 조직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준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이 누나라고 따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력서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 신고? 두 번째로 영미가 왔습니다. 세 번째로 재훈이가 왔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청년들은 하나 둘씩 찾아와 이력서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누나, 우린 믿고 이력서 줬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누나, 저희 부모님들이 난리예요. 얼른 돌려주세요. 청년들은 순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하는 수 없이 이력서를 하나씩 돌려줬습니다. 12명의 이력서. 6개월 동안 하나하나 모았던 그 이력서들. 마지막 한 장을 돌려주고 나자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서류들. 마을을 살리겠다는 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계획.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순이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회관에서 긴급 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순이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장이 회의를 소집한 이유였습니다. 순이는 회의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회의에 가야 해요. 오해를 풀어야 해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오후 7시. 순이는 남편과 함께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회관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이가 회관 입구에 다가가자 영숙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순이, 당신은 들어올 수 없어. 왜요? 저도 마을 사람인데요. 저에 대한 회의잖아요. 마을 사람은 범죄자를 회의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돌아가세요. 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순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요. 여기서 소리 지르면 경찰 부를 거예요. 회관 안에서 이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님, 순이가 들어오겠다고 난리예요. 순이, 오늘은 들어올 수 없어. 주민들만의 회의요. 이장님, 제발요.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들어가서 해명해야 하지 않나요? 해명은 나중에 하시오. 오늘은 주민들끼리 논의하는 시간이요. 결국 순이는 회관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민수가 순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관 안에서는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순이를 마을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누군가 반론했지만 금방 다른 목소리에 묻혔습니다.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해? 이미 충분하잖아. 우리 청년들 위험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 회의는 점점 순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그냥 캄보디아로 돌아갈까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요. 저 때문에 당신도 힘들잖아요. 어머니도 힘들고.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이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조금만 참자. 응? 하지만 순이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까? 내가 외국인이어서? 캄보디아에서 왔다고. 7년 동안 성실하게 산 것도 다 소용없는 걸까? 편견. 그것이 순이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편견은 7년간 쌓아온 신뢰를 단 하루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걸까? 3일 후 밤. 순이는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순이야, 나 좀 들어가도 되겠니?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순이야, 울지 마라. 어머니.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어머니는 다 알아. 내가 마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6개월 동안 밤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요. 다들 저를 범죄자라고. 시어머니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준비한 거 끝까지 해야지. 하지만 이력서도 다 돌려줬는걸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력서 없어도 돼. 내가 조사한 자료들 있잖아. 마을 현황, 청년들 상황 다 내가 정리해놨잖니. 그걸로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도와줄게. 민수하고 내가. 우리가 같이 하자.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이 마을의 딸이야. 외국인이라서 캄보디아 사람이라서 차별받아서는 안 돼. 내가 7년 동안 이 마을을 위해 한 일들을 우리는 다 알아. 그날 밤 시어머니와 남편 민수가 모였습니다. 순이를 도와주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안서를 다시 씁시다. 이번엔 우리가 같이. 순이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다음 날부터 순이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도움을 받아 청와대 국민소통 플랫폼에 제출할 마을 개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는 다시 모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6개월 동안 조사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인구 감소 현황, 농산물 현황, 관광자원, 가능한 사업 아이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순이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민수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순이야, 정말 제출할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여보.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걸로 안 되면 정말 캄보디아로 돌아갈게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순이 꼭 될 거야. 내가 믿어. 밤을 새워 작성한 제안서는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사진도 첨부하고 통계도 넣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순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집인 이 마을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디 우리 마을을 도와주세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제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국에서 수백 개의 제안서가 올라올 텐데.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오빠 감사해요. 덕분에 끝까지 해봤어요. 고생했어, 순이야. 시어머니가 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을에서의 순이의 삶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순이를 피했습니다. 슈퍼에서는 물건을 팔지 않았고 우체국에서는 택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순이, 아직도 마을에 있네? 뻔뻔하게. 빨리 나가지 그래. 순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상처받을 일만 생겼으니까요. 그저 집에만 있었습니다. 순이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아무 소용없는 걸까? 그때 민수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순이야, 저녁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 해. 몸 상하면 어떡해.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캄보디아로 가요.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저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제 고향으로 가요. 순이야, 여기서는 이제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싫어해요. 거리에 나가면 다들 피하고. 저는 범죄자예요, 이 마을에서. 민수는 순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응? 청와대에서 답이 올지도 모르잖아. 한 달이 지났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순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캄보디아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순이에요. 순이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니? 순이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네, 잘 지내요. 네. 동네 사람들도 잘해줘요. 곧 캄보디아로 찾아뵐게요. 정말? 우리 순이 보고 싶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돌아가는 건가? 이 마을을 떠나는 건가?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주민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때 마을 회관 안티브이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순이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소멸 위기지역 50곳을 선정하여 대규모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례가 있어 취재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TV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우리 마을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TV로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이 아는 풍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회관, 빈 놀이터. 기자가 말했습니다. 충청도의 한 작은 마을, 인구 200명이 채 안 되는 이곳은 청년 이탈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거 우리 마을 맞잖아. 기자의 리포트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 한 외국인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순이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게 순이? 기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김순이 씨. 그녀는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마을 현황을 조사하고 100페이지가 넘는 제안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영숙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영숙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자의 리포트가 이어졌습니다.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 이 마을은 향후 3년간 5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50억 원? 그 숫자에 회관 안이 술렁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청와대 관계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제안서를 보는 순간 감동받았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의 작은 마을을 이토록 사랑하고 마을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이 우리가 꼭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제 청년 일자리 20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농산물 가공 공장과 체험 마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결국
한 외국인 며느리의 헌신이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마을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에는 마을의 미래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깨끗한 공장, 예쁜 펜션들, 웃고 있는 사람들. 순이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고 저는 이 마을을 사랑합니다. 마을이 죽어가고 청년들이 떠나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순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회가 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회가 나는 침울한 정적만이 감쌌습니다. 이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우리 마을을 위해 저런 걸.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저렇게 착한 애를 범죄자로 몰고.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청년 준석은 고개를 떨구며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는 우리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런데 우리는 이력서를 돌려달라고. 준석은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야. 회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50억 원. 우리 마을에 청년 일자리 20개. 순이가 다 해준 거야. 우리는 그 애를 범죄자라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던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영숙의 머릿속에는 지난 한 달간 자신이 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것, 순이를 회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 범죄자라고 부른 것. 내가 순이를 죽이려고 했어. 영숙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순이한테 뭘 한 거야? 범죄자라고 몰고 쫓아내려고 했잖아. 그 착한 애가 우리 마을을 살리려고 6개월 동안 50억, 청년 일자리 20개. 회관 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냅시다.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 모두 순이한테 가야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밤새 순이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물건도 안 팔았지.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샀을 텐데. 준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누나가 나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 건데 나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 이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가 내게 설명하려 했을 때 내가 들었어야 했어. 증거도 없이 캄보디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숙은 그 어느 때보다 괴로웠습니다. 내 시기심 때문에 내가 순이를 죽이려고 했어. 7년 동안 착하게 살았던 사람을 내가 범죄자로 만들었어. 마을 전체가 후회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8시가 되자 마을 사람 대부분이 모였습니다. 순이네 집으로 갑시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순이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이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이, 나 이장이요. 잠깐 나와줄 수 있소?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순이가 나왔습니다. 남편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장이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이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 정말 미안하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소.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해. 아주머니가 물건도 안 팔고 너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순이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마을을 살렸는데. 우리는 너를 범죄자라고. 청년들도 하나 둘씩 다가왔습니다. 준석이 순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저 정말 죄송해요. 누나는 저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이력서를 돌려달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준석이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나쁜 놈이에요. 누나, 용서해 주세요. 다른 청년들도 하나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이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형편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순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 씨. 영숙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소문을 퍼뜨렸어요.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영숙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마을의 영웅인데 제가 뭔 짓을 한 거예요. 영숙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매일 밤 얼마나 울었을지. 제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제발. 영숙은 계속 절을 했습니다. 순이는 영숙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은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이는 영숙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언니, 일어나세요. 순이야. 영숙은 순이를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도 제가 더 잘 설명했어야 했어요. 비밀로 하지 말고. 아니야, 순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너를 믿지 않은 게 잘못이지.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우리 마을 이제 살아날 거예요. 순이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내가 우리 마을을 살렸어. 정말 고마워. 그날 마을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새 간판이 섰습니다. 환영합니다. 순이마을. 마을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주민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순이가 살린 마을이니까 순이마을이야. 맞아. 우리 마을은 이제 순이마을이야. 마을 중심부에 반짝이는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농산물 가공 공장이었습니다. 순이농산 주식회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청년들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민은 품질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배송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덕분에 우리 고향에서 일할 수 있어요. 준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로 떠났던 준호도 돌아왔습니다. 여기 급여가 서울이랑 비슷해요. 게다가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엄마 모시면서 일할 수 있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 덕분에 아들을 다시 만났어요. 순이는 우리 집 은인이에요. 마을 외곽에는 체험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예쁜 펜션들이 들어섰고 농사 체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말마다 도시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와, 여기 공기 정말 좋다. 아이들한테 농사 체험시키기 딱 좋네요. 순이마을 소문 들었어요. TV에서 봤어요.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슈퍼마켓도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관광객들이 들르고 청년들이 장을 보러 왔습니다.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큰일이야.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버스도 하루에 10번으로 늘었습니다. 마을에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을 회관 앞 광장에서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순이마을 재생축제였습니다. 무대 위에 순이가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마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국적이 어디든 피부색이 무엇이든 진심은 통한다고 믿어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셔서, 이 마을의 딸로 살게 해주셔서. 마을 사람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장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순이, 우리가 고맙다. 내가 우리 마을을 살렸다. 넌 이 마을의 영웅이다. 시어머니와 민수도 무대에 올라와 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영숙도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를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고마워.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축제로 밝게 빛났습니다. 1년 후, 순이 마을은 정부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공무원들과 학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순이야, 너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 내가 이 마을을 살렸잖아. 너 아니었으면 이 마을은 사라졌을 거야. 순이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사랑하는 곳을 지키고 싶었어요.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순이야, 캄보디아 부모님 오신다며? 언제? 다음 주요, 어머니. 그래, 내가 잘 모셔야지.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주셨는데. 순이는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캄보디아로 돌아갔을 거예요. 에이, 우리 순이가 대단한 거지. 순이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마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공장의 불빛도 밝게 빛났습니다. 죽어가던 마을은 이제 살아났습니다. 국적이 어디든 피부색이 무엇이든 진심은 통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순이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편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진심을 오해받는 사람들, 그들을 다시 한번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